안녕하세요. 보험이 좋은의 김은혜입니다. 우리 예비 부모님들 태아보험 알아보실 때 비슷한 질문들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태아보험 준비하실 때 훨씬 수월하게 결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비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들만 모아서 탑 10으로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태아보험은 언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1차 기형아 검사 전에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신 초기에는 보통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방문하시죠? 이때는 혈압도 재고 산모님의 컨디션과 아기의 상태를 기본적으로 체크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 기형아 검사는 조금 다른데요. 이전 정기검진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문제는 이 검사에서 혹시라도 작은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거나 가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차 기형아 검사는 임신 11주에서 13주 사이에 진행되기 때문에 11주 이전에 태아보험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비는 지금 꼭 가입해야 되나요? 출산 한 달 전이나 태어나서 들면 안 되나요? 태아보험을 준비하시는 이유 다들 비슷하시죠? 혹시라도 우리 아기가 미숙아나 조산아로 태어나서 치료가 필요하거나 선천질환이나 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뱃속에 있는 동안에는 치료를 받을 수 없으니 태아보험만 먼저 가입하고 실비는 태어나고 나서 가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만약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치료를 받거나 선천질환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실비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출산 한두 달 전에 실비만 따로 가입할게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 방법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태아보험과 함께 가입할 때는 구두로 고지를 하거나 간편고지로 비교적 수월하게 가입이 가능하지만 실비를 따로 가입하려고 하면 산정기록지나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과정도 번거롭기도 하고 중간에 이상소견이나 질병 의심소견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실비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도 태아보험과 같이 준비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쉽게 말해서 태아보험을 미리 가입하는 이유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태아 때 가입한 실비에서만 보장되는 질환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하신다면 실비는 꼭 태아보험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산모특약 많이 가입하나요? 하고 싶은데 추천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산모특약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산모특약을 가입하려면 산모님의 최근 5년 이내 병력사항을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본인이 실수로 고지를 안 한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기보험금이 크게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보험사에서는 가입 시 산모님의 고지사항이 정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료 이력을 조회하고 현장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이때 만약 누락된 고지사항이 발견되면 아기보험 자체가 해지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태아보험은 결국 아기를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장 금액이 크지 않은 산모특약을 무리하게 포함하기보다는 아기보험 위주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을 하신 산모님, 병원 진료 이력이 많으신 분들 또는 나의 진료 이력이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다면 산모특약은 빼고 준비하세요. 이번 일당은 중복 보장 가능한가요? 이렇게 많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이가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중복 설계를 추천드립니다. 아이들은 입원을 하게 되면 면역력이 약해서 전염성 질환에 취약하고 또 낯선 환경 때문에 다인실보다는 1인실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실손보험에서는 상급병 실료가 전액 보장되는 게 아니라 하루 한도 10만 원 내에서 50%만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만 원짜리 병실을 사용 시 50%로 계산하면 15만 원이지만 하루 한도가 10만 원이기 때문에 결국 10만 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만 원은 본인 부담되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일당을 활용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일당은 중복 보장이 가능하고요. 아이들이 면역력이 약한 유아기에는 유지하시다가 어느 정도 크고 입원이 줄어드는 시기가 되면 담보를 정리해서 보험료를 낮추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일상배상 책임이 제 보험에 있는데 아기 거도 가입해야 되나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가족 일상배상 책임이 가입되어 있다면 아기 보험에서는 꼭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분이라도 가족까지 보장되는 가족 일상 배상 책임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친족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빠의 가족 일상 배상 책임으로 아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요. 다만 가족 구성원과 아기가 각각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장 한도가 늘어난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1억 가입, 아기가 1억 가입이면 우리 가족의 보장 한도는 2억이 되는 거죠. 가족 구성원 중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아기 보험에서 굳이 추가로 구성하지 않으셔도 가족 담보로 보장이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른 곳에서 설계안을 받았는데 같은 담보이고 가입 금액도 똑같은데 왜 보험료가 다르나요? 이 부분은 태아의 성별 때문입니다. 설계안 5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보시면 태아의 성별이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아인지 남아인지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성별은 설계사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를 진행할 때 여아 기준으로 보험료가 높은 담보를 많이 구성하면 전산에서 자동으로 여아로 설정이 되고요. 반대로 남아 기준으로 보험료가 높은 담보를 많이 넣게 되면 자동으로 남아로 설정이 됩니다. 즉, 설계사마다 보험료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담보 구성에 따라 전산상 성별이 다르게 적용되면서 보험료 차이가 발생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성별은 확정되는 값이 아니고요. 아기가 태어난 후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태아 증대를 진행하면 실제 성별 기준으로 보험료가 다시 정확하게 재정산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른 데서 받은 설계안보다 담보 개수가 적어요. 보장이 적은 거 아닌가요? 담보 개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설계안은 아닙니다. 물론 담보가 많으면 아이가 아팠을 때 추가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험료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넣는 것이 좋은 선택은 아닌데요. 중요한 건 중복되는 보장은 최소화하면서 아이들이 실제로 청구가 많이 발생하는 담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셔야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면서도 꼭 필요한 보장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접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면서 어떤 항목에서 청구가 많이 발생하는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제가 보상가 출신 설계사로 보상 시 중복 담보는 최소화하고 가족력과 상황에 맞춘 상담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설계안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출생달에는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죠? 출생달에는 출생 예정일의 일자가 가입일 일자보다 뒤이면 출생 전후 보험료가 동시에 출금됩니다. 예를 들어 출생 예정일이 26년 12월 25일이고 보험 가입일이 26년 5월 20일이라고 가정하면 25일이 20일보다 뒤이기 때문에 출생 전후 보험료가 동시에 출금됩니다. 그럼 다시 예를 들어 출생 예정일이 26년 12월 15일이고 보험 가입일이 똑같이 26년 5월 20일이면 출생 예정일의 일자 15일이 보험 가입일 일자의 20일보다 앞이기 때문에 출생 전 보험료만 출금됩니다. 즉 출생 예정일과 가입 날짜에 따라서 출산 예정 달에는 보험료가 많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다만 이 금액은 최종 확정이 아닙니다. 아기 출생 후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면 태아보험에 아기 등재를 진행하는데요. 이때 출생 예정일과 실제 출생일의 차이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정산됩니다. 덜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가 이루어지고 더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처리가 되는데요. 따라서 출생달에 보험료가 많이 출금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 연장 제도가 가능한 설계안이죠. 계약 연장 제도가 뭐예요? 보내드리는 설계안은 계약 연장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 연장 제도는 30세 만기를 90세나 100세 만기로 연장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보험기간 중간에 언제든지 만기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30세 만기 도래 직전에 보험회사에서 만기를 연장할지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그때 고객님이 동의를 하시면 90세나 100세 만기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점이 있는데요. 만기를 연장하게 되면 보험료를 다시 20년 동안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무조건 쓰라고 만든 제도라기보다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태아보험을 30세 만기 끝까지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중간에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꼭 사용하라고 만들었다기보다는 혹시나 아이가 중대질환을 겪게 되면 추후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30세 이후 아무 보험도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기존 보험을 연장해서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비해두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추천해 주실 만한 담보가 있나요? 수족구 진단비와 어린이 특정 감염병 진단비는 개인적으로 꼭 추천드리고 싶은 담보입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단체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감염병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담보를 빼고 가입하셨다가 막상 아이가 이런 질환에 걸리고 나서 아이가 입원에 얼마 왔는데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태아보험을 준비하실 때 꼭 같이 넣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성비 좋은 담보들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녀 10대 질병 수술, 충수염 수술, 보험 탈장 수술, 호흡기 관련 질병 수술 담보는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한 편이면서도 실제로 청구를 자주 도와드리는 담보들입니다. 그래서 부담은 크지 않으면서 활용도가 높은 가성비 담보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아보험에서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 탑 10 정리해드렸는데요. 태아보험 가입하시기 전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정확하게 체크하시면 기준을 잡는 데 도움되실 수 있을 거예요.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태아보험 설계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카카오 채널 보험이 좋은 애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